지난 일요일 이 지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60대 노인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은 주기 싫고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신혜원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4살 이모 씨가 발견된 곳은 서울 노들섬 부근의 한강 둔치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쯤 한강 위로 떠오른 이 씨를 본 행인이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이 출동해 이 씨를 물 위로 건져 올렸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노들섬 둔치 아래에서 뒤집혀 있으셨대요. 엎드려서 있었다는 건가요? 네, 수면에 떠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해서 네. 노량진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씨는 10년 전 사고를 당해 왼쪽 눈을 실명했고 최근에는 노환으로 인해 오른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위종양 진단까지 받으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겹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거를 많이 겁내하세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뭐 하냐, 그냥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녀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취재한 신혜원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생활고와 병마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 비극적인 일인데요. 이런 사건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아동 청소년층이 6.4명에서 9.4명, 또 경제활동 인구는 15.6명에서 30.9명으로 증가한 데 반해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00년에 34.2명, 2010년에 80.3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 34.2명에서 80.3명으로 10년 사이에 저렇게 증가했군요. 예,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네. 또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 또 지난 5년간 노인 전체 자살자 수가 2439명인데요. 예.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셈입니다.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그 한강에서 눈물 던진 노인도 병원 막 이것저것 넣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은 되기 싫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이렇게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일자리가 없고 또 자식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쉽게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노인 자살 방지센터에 직접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런 돈은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밥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방문을 가면은 이제 방바닥이 차가워서 이제 저희조차도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어르신분들은 그거를 견뎌내시면서 이제 난방비를 아끼시겠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보시면 생활이 어렵다, 솔직히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시면서 이제 좀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네,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건강마저 잃은 노인들은 더 이상 생을 이어갈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원래 한쪽 시력을 잃고 장애 등급을 받은 채로 살아가던 이제 이 씨가 나머지 한쪽의 시력까지 잃게 되고 네. 또 거기다가 위종양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병원 치료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도 있지만서도요. 근데 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이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 고독사 문제입니다. 예. 자살은 아니지만 이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이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주변에서는 이 노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또 한참 후에나 발견을 해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은 되는 사건도 종종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바로 지난 설날에도 그 91살 정모 할아버지가 이제 홀로 자기의 쪽방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 씨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었고 또 그 당일날이 명절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식 8명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바로 지난 금요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74살 송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연탄불을 피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송 할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고 또 자식들과 떨어져서 아내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자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부인의 숨이 멎은 것 같아 나도 따라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두 사례 모두 노인들의 소외감이 부른 그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문제 그리고 이런 고독사 문제 이걸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줘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한테 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가 이런 혜택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그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이런 문화가 겹쳐지면서 중병에 걸린 노인 부부들이 동반 자살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발굴을 해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주의 원칙도 이번 기회에 좀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담 활동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상담사 중에서는 자신에게 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상담을 받았던 그 분이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 활동을 계속하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볼게요. 지금 그나마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여야의 갈등으로 지금 국회에 계속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리포트, 이런 보도 좀 정치권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